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하루라도 심심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시장의 이슈가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의 주인공은 리플입니다. 많은 리플 홀더분들이 윌리엄 힘먼의 법원 증언 내용이 어땠는지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꽤 흥미로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측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힘먼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호건 변호사는 어쩌면 이미 양측은 합의를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이라면 진짜 거의 끝에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런던 하드포크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도 그것에 견줄 정도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상승 동력을 결국에는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500만원을 달성할 것이고 4년 뒤에는 2천만원대 달성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소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희소성 가치가 높일 것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힘먼의 법원 증인 신문은 7월 27일로 잡혔습니다. 원래 19일이었지만 SEC 측에서 미뤄서 27일로 연기가 됐던 겁니다. 힘먼의 신문은 그동안의 다른 청문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당연하고 리플 측 변호인들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이후부터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힘먼이 법원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증언했을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증언 내용이 공개되면 리플 소송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리플 측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힘먼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당히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힘먼의 신문이 진행됐다면 최소한 신문이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원발 소식이 나오고도 남을 그런 시점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 의심이 되기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호건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SEC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데드라인을 지나서도 아무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C가 7월 2일까지 내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15일 청문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호건 변호사는 특히 힘먼에 대한 증인 신문은 SEC가 정말로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SEC와 리플사 양측이 증언 조건에 그렇게 빨리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호건 변호사는 양측이 합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best guess 이렇게 표현하면서 확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보면 현실적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먼의 증언 내용이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조금 이상하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측 변호인들이 20명이 넘어서 뭐 하나 SEC를 공격할 만한 것들이 하나라도 튀어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세를 해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소송의 분기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힘먼 신문 이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말들이 지금 없습니다. 급기야 리플 측 변호사가 이렇게 나서서 힘먼 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할 정도니까 사실 말 다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건 변호사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이런저런 이상한 점들이 많은데 그래서 힘먼 신문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 SEC가 내부 문서 제출도 여전히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합의 논의를 양측이 이미 시작한 것 아니겠냐 그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리플 측 변호인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홀더들 사이에서는 어쨌거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제발 이렇게 다소 얼떨결에라도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소각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이슈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이더리움의 가격 측면에서는 기대하는 것만큼 폭등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올해 말까지 4,5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개인금융 비교 사이트 파인더의 최신 분기별 이더리움 가격 예측 보고서를 보면 이더리움은 올해 말까지 4,596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파인더는 암호화폐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2025년 말까지 17,810달러에 도달할 것이고 2030년 말까지는 7763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격들은 패널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패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가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사례가 많아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차별화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미래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강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면 공급이 제한되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비트코인이 가지지 못한 효용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런던 하드포크가 이더리움 공급 속도를 늦춰서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런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 연간 공급량이 4%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내년에 지분증명 시스템으로 전환한 뒤에는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회사 멀티코인 캐피털의 공동 창립자인 카일 사마니는 런던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업그레이드 가운데 하나다. 토큰 공급량 감소로 희소성이 높아져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사 BK 캐피털 CEO인 브라이언 켈리도 최근 CNBC에 출연해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통화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강세를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무제한 공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사람만 다르지 내용을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소각 이슈가 결국에는 이더리움 시세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팔이 영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에는 비트코인 매매와 지갑으로의 인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페이팔의 확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댄 슐먼 CEO가 2분기 실적 발표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댄 슐먼은 벤모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과 세금 보고를 하는 절차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서 비트코인 구매와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파이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페이팔의 목표를 종합하면 기존 금융의 한계를 디파이를 통해서 해결하고 거래소에 가상화폐 매매 기능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미래적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나름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댄 슐만은 영국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8월에 영국에서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최대 은행 지주회사 가운데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은행 개인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운용 자산 규모는 40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대규모 레거시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일 때 팩트와 루머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워낙 큰 돈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다 보니 팩트 같은 루머도 많고 루머 같은데 팩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슈들이 넘쳐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합니다. 나름의 기준을 통해서 정제된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